5월 27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MBC에서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조기 대선이고 이게 충분히 각 후보들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각 후보들의 공약도 충분하게 나오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V 토론이 굉장히 이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런 세 번째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지난 2주일여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판을 정말 완전히 뒤집어 엎는 대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과 내일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결단들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침 오늘 TV 토론의 주제도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여서 후보들끼리도 격돌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 헌법 개정이라든지 정치 개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TV 토론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토론이 있고 나면 오늘 밤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막판입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마지노선입니다. 29일, 30일 사전투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선 막판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대결단이 나오는 자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걸 해내야 한다. 한 표를 지나 10표를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제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 저 비리에도 불구하고 소위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원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의 독재만은 막아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대변신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와 이제 나란히 손을 잡고 서울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이 이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일부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한동훈과 김문수가 드디어 손을 잡고 유권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한동훈과 김문수가 물밑으로는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한동훈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합류할 수 있었다. 2주일 전에 그러니까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의 저 집권을 막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을 사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수 대결집, 보수 우파가 대결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의 차이도 5%포인트 정도,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도 5%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지금 여론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큰 좀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양당이나 각 캠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정당 지지율의 차이도 5%포인트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준석에서 지지층에서 이재명 쪽으로도 일부 가겠지만 3분의 1 정도 가겠지만 3분의 2 정도는 김문수로 오게 된다. 또 후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다.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 이 경륜의 이미지, 거기에 뭐 이준석을 비롯한 한동훈의 좀 개혁적인 이런 이미지가 더해진다면 이제 이게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상품이 될 수가 있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지난 2주일 동안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기적이 5%포인트 차이다. 이게 가능하다. 보수파의 대결집이 가능하다. 영남에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영남에서부터 보수파가 대결집하기 시작했고 지금 수도권은 완전히 박빙의 승부로 접어들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지층도 느꼈고 김문수도 느꼈고 다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문수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큽니다. 지지율 차이가 20%에서 5%로 줄어든 것, 이것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 길이 있다. 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뭘 가져다 줄 수가 있느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보수 우파가 대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김문수 후보의 역량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니까 가능한 부분이었다. 김문수의 깨끗한 능력 있는 이미지, 이게 이재명과 대비가 되면서 이걸 가능하게 했다. 신뢰가 쌓였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김문수 후보의 대결단이 가능한 것이 전통적인 보수우파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려도 거기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개혁이나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믿어주고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저런 희생,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5%포인트는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20% 차이에서 5%로 오는 것보다 5%에서 이제 이 마지막 박빙의 승부 뒤집어 엎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이제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고 김문수 후보도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제 이기는 그 길, 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난 2주간의 이 대선 기간 동안 가장 김문수 후보 외에 가장 재평가됐던 사람이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준석처럼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계엄이나 탄핵에 있어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친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김문수 후보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가장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정신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인 줄까지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거의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보여주는 것이 그동안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를 더욱 이 신뢰가 가도록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어제 합류를 하면서 일부 지지층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한동훈의 합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동훈이 요구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또 더 나아가서 친윤에 대한 절연, 필요하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절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 스타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전광훈 목사라든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김문수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뜻이 맞을 경우에 함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김문수는 김문수의 정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김문수의 정치를 오늘부터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게 정치 개혁입니다. 당도 쇄신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었고 국회를 완전히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개헌에 있어서도 오늘 정면으로 대립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하지만 더 크게는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한다. 대비가 될 겁니다. 이준석, 한동훈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주장하는 바를 많은 것을 오늘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또 내일까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계속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게 되면 막판에 이제 유권자들이 표로 이준석을 질책하게 될 겁니다. 강제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게 될 겁니다. 이준석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오늘 밤 사이에는 이 후보 단일화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모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을 놓고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후에도 지금 보수 우파의 정치 세력의 중심은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압박으로부터도 견디고 버티고 후보 단일화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면 내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준석 없는 이 대선 전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막판 이제 4, 5일 동안 이준석 없이 안철수와 한동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이제 뒤집기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을 제압하는 길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준석 없는, 이준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현재로서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오늘과 내일 다 바꾸게 될 겁니다. 이제는 중도로의 확장입니다. 보수 우파는 이제 똘똘 뭉쳤습니다.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고 이재명을 제압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려도 보수 우파는 똘똘 뭉칠 지금 터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 형이 정말 마음대로 해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이준석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한동훈은 해결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당내 원팀은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졌다.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만 해낼 수 있다면 그래도 훨씬 좀 더 쉽게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준석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강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법으로 막판 뒤집기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박빙의 승부일 겁니다. 1, 2%의 차이일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이제 이 1%의 승리 이걸 위해서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과연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문수 후보는 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원래 진짜 김문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개혁이고 혁신이고 필요하면 이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는 그냥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비리, 저 독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라를 살리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내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막판까지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되면 이게 어느 쪽이 이익이 될지도 지금은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준석의 버티기, 이 이준석의 전략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라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랄 만큼 당 쇄신, 정치 개혁, 깜짝 놀랄 만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오늘 밤 안으로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안철수에 이어서 어제는 한동훈도 김문수의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손을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마지막 이제 남은 이 5, 6일의 선거 기간을 전략을 짤 수 있고 대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보수 우파의 대결집이 역시 가장 큰 힘이었고 저력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데 단례 차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또 찾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가 대결집해야 한다. 김문수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5월 27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